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이 베트남전에 파병돼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지만 이렇다 할 보상 없이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고 있는 월남 참전 유공자 특별 법안을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의 법안이죠. 정당방위 법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정식 명시입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죠? 이제 지금 참전 유공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또 예우 이런 것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보훈 체계가 상당히 이제 엉성하고 아주 부족하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우선 이제 제 개인적인 또 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 선친이 제가 8살 때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뭐냐면은 좀 그 합당한 그 어떤 보상, 그리고 또 합당한 예우, 뭐냐면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네. 뭔가 구걸하듯이 자기 청춘을 20대에 저 이영만리 가서 국가의 명령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네. 가서 생명을 걸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팔다리가 잘리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국가가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 연세가 다 70대, 80대인데 아주 노령과 또 병마에 뭐 고엽제다 이래서 쓸쓸히 이제 외롭게 그렇게 사라져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자기가 명령해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충성심, 로열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국가 공동체의 핵심이 그건데 네. 그 지점에서 왜 미국이 선진국이고 아직 대한민국은 거기 못 미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명령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 그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네. 제가 한번 좀 특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네. 말씀 중에 이분들이 연세도 높고 또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살짝 주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상은 어떠합니까? 뭐 대한민국 어디 할 것 없이 워낙 이런 사례가 많죠.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독거 노인, 네. 월남 참전 용사인데 뭐 가족도 없고 또 병마에 시달리다가 고엽제다 네네. 뭐 이러다가 그냥 혼자 자살했다든지 이런 신문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 월남 참전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과다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 청춘을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합당한 대우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그 국가 공동체로서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네. 아시다시피 우리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 월남전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아주 굳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발돋움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 의안명에 포괄적 보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단어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있었지만은 네. 상당히 미흡했고 네. 아주 단편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참전 수당. 이게 이제 뭐 매년 국회에서
이것 때문에 큰 그 홍역을 치르는데 이제 조금씩 10,000원씩 20,000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우선 그 대상자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지가 않죠. 네네네. 마치 거지가 네. 뭐 구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이것은 참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그동안의 그런 단편적이고 아주 좀 시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또 지원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라는 점을 네. 제가 지적한 것이죠. 이제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네. 어떤 때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때로는 저분이 때를 쓰나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제대로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정도로 좀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이번 월남전 찬존 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뭐 보상 또 예우 뭐 대표적인 게 참전 용사 수당이죠. 18만 원에서 이번에 이제 20만 원을 올렸죠. 그거 네. 이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냥 월남전이라는 데 청춘을 바쳐서 희생해서 미역말리까지 위험에 노출되어서 희생한 사람은 월 18만 원, 20만 원 주는 거로 끝이고 네. 뭐 물론 이제 복지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제일 어려운 분들, 네. 기초생활수급자 네네. 이런 분들은 뭐 그 월남전 참전 뭐 그런 거 없어도 또 네. 나름대로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런 지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거하고 비교해봐도 사실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런 것도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고 참전 수당 같은 것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고 그 이외에 네. 예컨대 취업할 때도 이제 좀 뭔가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의료 지원 같은 데서도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그 유자녀들 교육 같은 것도 좀 전면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네. 또 이분들의 노후 관리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또 취업, 또 뭐 의료, 네. 또 양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또 그 가족에까지도 네. 예.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네.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 연세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좀 시급한 법안인데 통과 전망이 밝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시간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이제 재정법 만든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그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뭐 19대 국회에 꼭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우선 공청회든 또 예산 조치 같은 걸 좀 검토를 한 뒤에 네. 이게 20대에는 공감대를 확실히 확보해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초점이 됐었던 법안, 일명 정당 방위 법안이고 형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저희 시간에 와서 소개를 잠시 해주신 바가 있긴 합니다.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그 현행법상의 정당 방위 요건, 아마 들으시면 또 놀라실 텐데 들을 때마다 놀랍거든요. 현행법 이런 모순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제가 발의한 네. 그 형법 개정안 네. 정당방위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의 핵심은 물론 이제 법률가의 시각도 시각이지만은 네.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 편이냐를 제대로 천명을 해야 된다. 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뭐냐면 네. 정당방위라는 것은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일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도둑 뇌사 사건. 네. 밤에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술 마시고 좀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누나가 자고 있는데 도둑이 서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밤에 네. 예. 거실에서. 예. 그러면은 그 도둑을 지금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둑을 쫓아내기 위해서 옆에 마침 빨래 건조대가 아주 가벼운 빨래 건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빨래 건조대로 그 도둑을 때렸는데 네. 도둑이 마침 뇌사에 빠졌죠. 네.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수사기관이든 또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이 집주인 청년을 감옥에 그냥 보냈어요. 과잉방어. 과잉방위다. 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죠. 네. 아니 자기 집에 도둑이 침입해 왔으면 당연히 그 도둑을 맞서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고 상을 줘야 되죠. 그런데도 거꾸로 돼서 이 집주인 청년을 그 감옥에 보낸 조치가 맞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은 60년 동안 이 그 해당 조문 정당방위 조항이 개정되지도 않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말은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네. 법률가들, 판사나 검사들의 마음에는 그 정당방위 조항이 사문화된 지 오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당방위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네네. 점을 지적합니다. 그 현행 정당방위 요건이 8가지가 있던데요. 이게 저기 의원님 주신 자료를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의 도발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 쓰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 된다. 일단 요 4가지 먼저. 굉장히 어렵군요. 가해자가 내가 지금 폭력을 쓸게 그 다음에 써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 상황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네. 그 당시에 도둑 내사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 패러디가 많이 됐죠. 맞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네.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근데 도둑이 지금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둑한테 5대 우선 맞아야 제가 네 대 이하만 때려야 이게 정당방위가 된다. 네. 이런 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 4가지가 더 패러디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된다. 상대 폭력 끝난 후에 폭력 안 된다. 상대 피해 나보다 크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 입히면 안 된다. 정말 어렵군요. 이거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 당시 국회에서 그 부분을 8가지 그게 지금 이제 경찰의 폭력 수사 지침의 정당방위 될 수 있는 요건인데 네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제가 질타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도 그런 8가지 요건을 조금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신 형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을 좀 고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고치셨습니까? 어떤 이제 쉽게 말해서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행법의 그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네네. 있죠. 어떤 그런 이제 행위가 있을 때 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됩니다. 이제 이 말은 네. 참 어려운 말이죠. 네. 우리 법률가들이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야간에 집에 침입했을 때 이런 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네. 들어서 또 뭐 성폭행범의 경우에 성폭행범에 대해서 어떤 방어 행위를 할 때 네네. 또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 뭐 방어 행위를 할 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대방이 때린 것보다 내가 뭐 적게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형식 논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네. 우선적으로 정당방위가 추정되도록 네. 그렇게 한 것이 제일 핵심이죠. 네. 아니 참 답답한 게요. 네. 이거 다 공감하고 있고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됐는지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뭐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이나 프랑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 정당방위 요건이 우리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킨다. 그렇죠.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정당방위가 영어로 하면 셀프 디펜스입니다. 예. 자기를 스스로 지킨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특히 법관들의 인식은 상당히 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고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정당방위 케이스가 네. 좀 더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뭐 역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검사 시절에 얻었던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7년 정말 불도저처럼 의정활동 기간 굵직굵직한 입법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셨죠. 가장 보람을 느꼈던 법안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18대 네. 국회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화학적 거세법. 역시. 예, 화학적 거세법을 제가 그때 재정법으로 발의하고 네. 통과시킨 것이 네, 가장 네. 보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그것도 둘 다 이제 단순한 개정법이 아니라 네네. 법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처음으로 만든 법, 제정법이었죠, 두 개 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 두 가지를 아마 가장 제가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재정법 많이 만드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일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인 거를 고맙습니다. 알게 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정치 입문 때부터 이제 줄곧 그 자신의 소신에 충실한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보여오셨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비가 오면은 우산이 되드리겠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라는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뭔지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갈증에 대답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어렴풋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딘 지 이제 뭐 불과 10년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이것이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또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대안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그것이 당장 결실을 못 얻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아픔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태도가 네.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비를 맞는다는 대목은 참 감동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막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19대 국회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또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도 있으실 테고 앞으로의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 현실 정치인으로서 19대 총선에 임하는 우리 부산 새누리당의 네. 그런 전략 또 각오 네. 같은 게 또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우리가 2석을 잃었는데 네. 그 잃었던 2석을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것이 우선 제일차적인 과제고 네. 그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저희 부산 새누리당에 주신 그런 큰 성원에 다시 한번 그런 뭐 부응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겸손하게 네. 정말 그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